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박정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교양학문 강의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거는 저 출판사에서 해줬던 그 북콘서트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는 지금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박연아 선생님 좀 계신데, 네,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초대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사실 지금도 막막해요. 사실 뭐 그렇게 딱히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되게 뭐 잘못 들으시면은, 쟤는 무슨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났는데 준비도 없이 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딱히 이 책 자체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책 얘기를 하자면 기존까지는 어쨌든 저는 이제 한문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제 분야를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책들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한시나 한문 무슨 고전 이쪽으로 들을 아주 관심이 뭐 이렇게 있지 않는 한 보시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자니까 또 이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 독자들과 좀 이렇게 만나고 싶고 어쨌든 또 그거를 그냥 그 어떤 옛날 그 한문 고전 뭐 자활 막 이런 거 자활 맹자활 막 이런 그런 옛날 고전의 그런 말들을 그대로 가공 없이 내놨을 경우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한번 써보자. 일단 제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한시 이야기가 막 한시가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좀 독자 여러분들 지금 다 독자 여러분들이신데 네, 독자 여러분들이 어, 뭐제 이야기도 잘 봐주시면 좋겠지만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시가 막 나가잖아요. 그런 시들을 또 접하시면서 본인들 그 독자 본인의 어떤 또 생각도 해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생 별거 이제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이제 박 선생님께서 보통 인생 별거 없다 그러는데 왜 이제 별거 이제 있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제가 면면을 보니까 어 뭐 저보다 연배가 다들 높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71년 돼지띠고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이 나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네. 어, 제 자식들, 그러니까 제 아래 세대들도 그렇고, 특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자식들이, 에, 너 자식들 또래나마 20대 되는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은, 뭐,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어떤 일 같은 걸, 사건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되게 대처를 하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런 거를 막 다 알고, 다 하겠지. 저희 어렸을 때도 어른들 보면 그렇게 보였잖아요. 되게 높은 산 같고. 그런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저도 애들 키우고 있지만 과연 여전히 뭐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또 자식들도 처음 키워보는데 자식들을 제가 제대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재주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 뵙는 거는 제 얘기를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 얘기도 사실 좀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생 선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 뵙고, 만나고, 이런 뭐제 책을 가지고 제가 더 주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별거 있다라고 쓴 것은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별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절반은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떤 마음을 가지고 뭐 어디에서 각자 뭐 위치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 관계가 막 다 이렇게 좋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도 막 만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어려운 일들을 또 겪고 하면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을 겪으면 아, 혹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야, 이렇게 살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저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책 출판 이런 제목을 달고 출판을 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독자들한테 뭘 주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소위 말해서 자기계발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런 책들 나왔죠. 연인을 지키는 50가지 방법. 예?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그런 식의 그게 좀 제 삶에 정말 도움이 될지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공동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죠, 그죠? 네, 네, 크리스찬 음, 선생님들 이제 모여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 그 저자가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자기 주장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옛날 말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생각을 뭐 약간 비판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제 책에 담지는 못했지만 너무 또 비판하면은 뭐 또 책을 안 읽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제 얘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사람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의도를 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한 50분인가 여기 들어와서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있었거든요.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어,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서 분위기를 좀 더 다운시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거 제가 박연아 선생님한테는 지금 사회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어, 좀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뭐 좀 질문도 조금 해주시고 뭐 그런 방식의 어떤 만남을 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저희는 한 작가님께서 한 25분 내지 30분 말씀하시고 그 어, 다음에 어. 질의응답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네. 안전해졌나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책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게 다 읽어보시고 오신 거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이야기잖아요, 다. 저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이제 어린 시절 좀 이렇게 보내신 선생님들이면은 또 약간 옛날에 어떤 살았던 그런 기억들도 조금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기획 의도는 사실 뭐 어떤 인생이 별거 있다. 이거는 출판사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원래 기획 의도는요, 어,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떠올려 보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게 떠올려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떠올리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과연 근데 그 옛날의 어떤 추억이나 뭐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선생님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 옛날에 막 굉장히 인기 좋았잖아요. 그거를 제 기억으로 재작년인가? 이게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우리 같은 이게 약간 뭐 기성세대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옛날 향수를 떠올리려고 보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걸. 매우 놀라웠죠. 젊은 친구들은 그들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지금 사고방식하고 맞지도 않잖아요. 약간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 뭔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어찌 보면 결론도 약간 뭐 권선징악적으로 뻔하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나 이제 책을 기획한 기획자죠. 네, 기획자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없어지고 지금 과거에는 있었던 게 지금 없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예. 거기에서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당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느꼈던 게 추억을 막 꺼내보고 옛날 저 기억도 막 떠올려 가지고 글도 이렇게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제 스스로도 글을 쓰면서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고 뭔가 정리되는 그런 기분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은 무슨 옛날 옛날 말,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뭐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거에 굉장히 어떤 힘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어 이제 삶의 방식이죠. 사람 삶의 방식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래 인생은 그래도 한번 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쓰다 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기자기하게 막 그냥 어,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그 편지를 손으로 막 썼잖아요. 요즘에 손편지 잘 안 받아보죠. 다 이메일로 막 주고받는단 말이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쓰려고 그랬어요. 아니, 편지도 사실 사라져 가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손편지라는 게. 그러나, 어, 사람 마음과 마음을 좀 더 이제 좀, 뭡니까, 깊게 교감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메일보다는 손편지가 낫잖아요. 지금 그게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지만 훨씬 그게 낫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썼는데, 사람 뭐 이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뭐 뜻대로 됩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예, 저는 예, 이제 한시에 관한 책이라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쫄았거든요. 네, 이거 다들 쪼세요.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러고 딱 보니까 뭐 과거 얘기 어렸을 때 소소한 얘기를 써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어서 관련된 한시를 소개하고 한시를 풀이해서 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도 지금과 같은 생각이구나 라는 그렇죠. 예, 것들을 많이 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전원일기 요새 TV에서 하던데 하죠. 예. 네, 저도 이제 가끔 보면서 저걸 왜 지금 하지? 네, 그리고 저는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본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예, 의외라고 저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저도 되게 왜냐하면은 그게 오해예요. 예, 저희 말씀하세요. 같이 나이 들은 사람들은 네, 과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음. 젊은 사람들이 또 라떼 얘기한다. 아, 그래갖고 라떼 네, 얘기한다고 이 예,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젊은 네,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결론을 기 예, 라떼의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 음, 요새 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뭐 과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요새 젊은 애들이 네, 좋아한다 그래요. 약과참. 그럼 이 그런 거 약과. 많이 예, 팔리고, 그렇다 그래서 좀 새삼스럽고, 그래서 네. 어디까지 우리가 라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아, 좀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아, 나이 들으면 모든 것이 그런 거 말하는 부분, 예, 네, 비롯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네, 참 전원일기를 본다는 거는 네. 저한테는 좀 의외의 그 그렇죠. 저도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전원일기뿐만 아니고요. 그 왜 멸종 직전 뭐 위기에 닥친 무슨 동물, 동식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가지고 본답니다, 요즘. 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책 얘기하다가, 아이, 뭐, 그냥 자유롭게 뭐 얘기하시죠. 어차피 뭐 그런 얘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 라떼 얘기를 좀 어디까지냐가 이게 문제인데, 사실 저도 그런 벽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하고. 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저는 또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20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하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전 딸도 넷이고, 20대 딸이 셋이고, 이제 10대 딸이 이제 하나가 있단 말이죠. 하면, 얘기를 잘 하다가도, 안 돼, 딱 부딪히는 그 지점들이 분명히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점정적인 결론은,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다 꼰대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또래라고 말을 할게요. 이제 저희 또래들이 아무리 이제 옛날 어른들보다 나름대로의 좀 약간의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이제 옛날 어른들보다 좀 나아진 모습을 어,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한테 야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이러려면 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저는 막으려고 막 너무 조심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잘 요즘에 그 페북 같은 거 이런 SNS 보면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무슨 유럽 중세인가? 뭐 거기 무슨 대학교에서 요즘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다. 옛날 옛날에 어떤 기성세대가 어떤 이제 자라오는 세대들을 바라볼 때는 늘 그렇게 똑같았다는 거고 심지어 제가 이제 중국 고전을 조금 읽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는 사도성경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경 이게 중국 뭐 미서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지만 중국 완전 옛날 상고 시대의 기록을 했다고 인정되는 책입니다. 그게 막 굉장히 구리타분한 책이겠죠. 다 착하게 살자 위주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일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 저기 누군가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 부모 세대를 고리타분하다고 무시하고 예. 옛날에 농사 졌으니까 농경 시대니까 농사의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게을리 놀면서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이게 3,000년 전 얘기거든요.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어,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거는 지금은 뭐 어찌됐건 옛날하고 소통하는 수단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젊은 친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건 물론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른 세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뭔가를 거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사실 원래부터 갈등은 있는 거였고 뭐, 뭐 기성세대한테 반항하는 젊은 친구들도 분명히 그냥 있어 왔고, 그거를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꼰대질을 하는 어른들도 이제 있어 왔는데, 그게 그냥 좀 더 뭡니까, 드러나 보일 뿐이지,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그냥 막을 수도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꼰대인데 뭐 안 할 거야 말을? 응?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 난 내가 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으면 할 거야. 다만 너희들은 들어주지는 않겠지. 하지만 해야 돼. 그게 시대에 맞든 라떼 이야기든 니들의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거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니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일정 부분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고 좀 약간 이제 나이 먹고 뭔가 사회적 위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약간 내리 누르듯이 말하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걔네들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든 예. 에, 지금 세계 해결을 위한. 오늘이나 네. 과거나 늘 있었던 일이군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젊은이들이 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더 크게 예, 들리는 것 같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책을 이제 읽고 오신 분도 있고 안 읽고 오신 네네.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읽고 네네. 오신 분들이나 뭐 또 작가님 지금 얘기하신 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질의응답을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음, 아까부터 이동규 형제님 네. 박선배 형제님 키셨는데 이동규 형제님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욱 작가님께서 오늘 같이,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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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말씀하셔갖고, 사전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네. 어떤 책이 내용인지 또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봤어요. 아,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책 제목이 네. 그래도 인생 별거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예, 아까 예, 예, 예. 이해가 됐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원래 뭐 인생 별거 있어? 네. 카르페 디엠 뭐 이런 예. 뜻이 오히려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음. 사상적인 그런 음. 내용이에요. 네네네네. 그래도 인생 별거 있다. 좀 얄팍한 상술, 책을 좀 더 아, 팔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어, 생각에. 아무도 근데 얄팍하게. 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작가님께서 지은 책 제목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네네. 정한 제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네. 이해했어요. 아, 아, 네. 출판사에서 이게 마케팅을 위해서 이름을 정했구나. 사실 작가님이 네네. 얘기하시는 내용은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여러 가지 네.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솔루션을 네. 과거 고전에서, 네. 클래식한 한시에서 찾을 수 네.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 예, 그리고 예. 예, 그게 맞는 게 지난달에 나이덕 시인님 편이셨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분은 내가 느꼈던 게 한시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장미를 보면서 탄소 네. 배출량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시대 탄소 음. 배출량. 아, 장미를 탄소 키우기 배출량. 위해서 온실에 얼마나 많은 보일러를 틀고 아, 예. 거기에 물을 얼마나 주고 네. 그 서울에 있는 화훼시장까지 트럭으로 얼마나 많은 디젤을 썼을까. 그 음. 장미를 하기 위해서. 그 네. 너무 시대 참여하는 시인 의식도 좋지만 네. 너무 풍요가 없다. 우리가 근거 그것만으로 없는 할 거죠. 네. 수 없고, 그죠? 네. 그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그 한시의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네.討論을 하고, 뭐 병풍에 네네. 그림도 그리고, 네. 조선을 지배했던 철학과 사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700년 동안.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을 우리 과거 선현의 생각에서 그 네. 고전에서 찾아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보자. 뭐 그런 측면으로 쓰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해석을 너무 잘 해주신 거고요. 벌써 사회적인 것까지 이제 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좀 줄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 뭐, 소위 말하는 뒷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글들을 SNS에다가도 쓰고 뭐 칼럼도 썼었고 심지어 책으로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다만 저는 저의 정체성이라는 게 정치 평론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름을 조금 얻기는 했지만 제가 있는 곳은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제가 배운 한문학,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인문학 제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참여하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지 되는 거지만 이 사람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어떤 삶이나 어떤 사회적인 일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그런 것만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탄소 배출량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게. 어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 우리가 이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그 장미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 이거 되게 이쁘다 이게. 어, 굉장히 이쁘다. 그거 조금 생각이 더 들어가면은 자기 처지에 따라서 장미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이잖아요. 제 책에도 썼지만 어 꽃이 활짝 폈는데 내 신세는 몇 꼬량꼬량해요 이게. 나는 이게 저 꽃은 저렇게 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화려하게 살지 못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꽃을 이제 핀 거를 딱 이렇게 보고 야 나도 저 꽃처럼 오늘 내 인생 좀 되게 잘 피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을 하나를 가지고 좀 약간 다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사실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그 시인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찌됐건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떤 특정한 뭐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한쪽으로 너무 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좀만 있으면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얘기를 하고 굳이 그래 안 그래도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얄팍한 상술 맞습니다. 어 저도 아니, 책 팔아가지고 저도 돈 벌고 싶어.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인생 별거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또 그래도 인생 별거 없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 윗세대 형님들, 선배들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죠. 이제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술 한잔 이렇게 받아 술을 안 드시나요? 여기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술을 좀 많이 그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선배들이 야, 씨 별거 있어 뭐? 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뭐 솔직히 뭐가 별거 있어?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물론 공감이 가죠. 별거 없잖아요. 진짜 매일 똑같은 일상에 맨날 치이고 별거 없는데 그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술 한잔 먹고서는 별거 없다. 야, 그래 별거 없네.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 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뭐 한번 뱉어내고 별거 없지. 근데 과연 별거 없어? 그럼 또 안 될 거거든요. 뭔가 찾아보면은 또 막 나올 거거든요. 작가님, 그래? 그 예. 인생 뭐 별거 있어가 성경에 나온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 별거 있다고? 별거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알고 그게 계신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얄팍한 상수를 지닌 작가잖아요. 제가 제가 이제 제 이제 책 제목을 가지고 이제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봐요. 뭐 몇 권 나갔나, 어떤 사람들 막 블로그에 악플은 안 달았나, 솔직히 봐요, 그래. 그러다 그래도 인생 별거 이제 있다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딱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도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 뭐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그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인생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화두가 사실은 이제 진짜 뭐 모든 분야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거 없다는 얘기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막 나와요. 무슨 아까 보니까 요한계시라고 하셨던데 아니, 무슨 아니. 몇 절?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아, 그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범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독일 대사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가끔 그런 데를 제가 이제 막 뭐라고 막 말을 해요. 막 이제 저는 젊으니까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비판적인 말도 하고. 그러면 이제 탁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에이씨 인생 별거 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아, 예, 보도록 한번 예,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예,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하는 게 아닌가, 거구나. 예, 야, 저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그걸 하고요. 잘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네, 저한테는. 나쁜, 예, 나쁜 사람이네요, 알고 보면. 예, 일단 박선배 잘 형제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게 훌륭하신 작가님, 유명하신 이름을 날리고 있는 뜨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가님, 아닙니다. 얄팍한 상수를 지닌 어, 작가입니다.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책 읽다 보니까, 요즘 잘 나간다며, 뭐, 선배가 아, 예, 그 예, 예. 얘기를 했었던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날려보는 겁니다. 아, 상수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예. 참 재밌었어요. 자기 아,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시를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구성이 참 잘 됐었었는데, 약간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에는, 어, 아쉬워요? 예. 끝부분에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 이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음, 거기에서 약간 다른 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그러면서 나중에 더 2편을 내서 사보라는 뜻이 아니었는가.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딸 이제 예. 시집 보낼 그거 하고 때? 제가 예. 저도 마무리할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에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에 읽다 보면 그 음. 왜 하필 슬프게도 무당을 후대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었어요. 아, 예, 사회. 예, 예, 사회시 그러면서 신을 이익성. 예. 맞이하며 이렇게 해서 그 네.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 대부분의 한문 전공자들은 뭐 점을 네.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네네네. 그 구절 중에 핵심은 네. 두구에 있다. 신이라는 게 있다면 사람이 부귀기천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줘야지 왜 무당만 들어가서 음. 무당의 배만 불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가? 뭐 네. 이렇게 굿을 버린 주인도 그 신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음.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나 이런 그 분이 네네네네. 있었고 음. 이제 질문은 이 네네네. 한문 전공자들이 대부분 왜 어떤 뭐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뭐에 음. 점괘를 믿지 않는지 그것이 음. 궁금하고요. 아, 네. 또 한 가지는 어, 네네. 이게 지금 인생 별거 있다 없다를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신이 없다라는 전제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점괘를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치면 음. 인생 별거 있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아, 생각도 가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아. 유실론자 입장에서는 음. 인생 별거 없다. 음. 그래서 내세가 음. 별거 있다라고 생각할 음. 것이고 음. 근데 음. 항공 전공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음. 적게도 안 먹고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별거 음.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한 음. 나름대로의 그 작가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문학 하는 사람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점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주 보고 막 이렇게 뭐야 주역 가지고 점 본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시중에 그 책이 좀 텍스트가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는 한문을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저 공부했을 거라 생각으로 첫 번째 하는 오해가 그걸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굉장히 뭐 전통을 가진 그런 책이니까 이건 당연히 얘네들도 그걸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문 공부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근데 분명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그 막 사주 같은 거 막 풀이해가지고 그거 괜히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주역 가지고 막 젊게 뽑아서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뭐 주역이든 뭐든 저도 주역을 깊게는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는 얘기는 세상에 제일 정말 뭐 가장 좋은 종교도 없고 가장 나쁜 종교도 없다. 예. 좋은 종교라는 게 나오죠. 있어요. 뭐 너는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니까 너는 뭐 되게 잘 될 거야. 이런 말들도 있는데 항상 단서로 붙는 말들이 끝까지 다 치고 올라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주역 일장에 나오는 말이 항명유예예요. 항명유예. 끝까지 올라간 용에게는 후회가 있다. 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봐서 그걸 가지고 뭐 기중하복을 판단해서 뭔가를 뭐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해야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그 깊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좋은 점괘를 받으면은 내 이게 지금 내 상태가 굉장히 뭐 좋긴 한데 언제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오히려 더 들뜨지 않게 다잡고 그렇다고 매우 또 나쁜 점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나쁜 점괘들이 또 나오면 그냥 내가 실망하고 그냥 거기서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이게 세상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실 그런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는 용도로 어, 썼고요. 물론 점석이는 하지만 그게 사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많고 그리고 저희 한문 전공자들도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지금 시중에서 뭐 젊게 뽑아가지고 뭐 맞춰드려 연인도 운 맞춰주고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무당의 그 이야기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한시켜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교 차원까지 좀 가버린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내가 뭐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거하고 내가 뭔가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어, 내 재산을 날려가지고 자기는 막 빌고 있으면서 자기 재산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패가망신하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약간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러면 사실은 뭐 가면은 이제 이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헌금 이렇게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이제 뭐 자주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행사 있고 이제 가면은 가서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뭐 저희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럼 어디까지를 무지몽매한 걸로 봐야 돼? 저는 사실 그런 행위들은 무지몽매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 어찌됐건 뭔가 무당한테 갖다가 돈을 이렇게 막 주고 자기가 뭔가 뭐 집이 뭐 망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모른다는 건 일단 그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문제 삼고자 한 거는 그것은 신이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이 뭐 있겠죠. 무당의 신이 있을 수도 뭐 있고 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그 신의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그야말로 여과 없이 그냥 드렸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옛날 조선시대에만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어찌 보면은 이게 아주 사회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만연돼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매우 말하기 쉽죠.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정말 뭐이 불도저 앞에서 삽질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지금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뭐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하는 막 몰래 다니는 어? 예? SCJ인가?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매우 극단적인 어떤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약간 사회적으로도요. 어,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도 이게 그렇게 꼰대 싫어하고 막 그냥 누구 뭐 어른이 말만 하면 아씨 그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무슨 뭐 궁합 보러 다니고 사주고 막 보고 정계 뽑고 그 다녀요. 그리고 점집 잘 돼요. 그 무당집 막 가가지고 둘이 그 앉아가지고 막 그걸 한단 말이죠. 음. 그런 것들도 저는 어 매우 매우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인생들이나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로 봐서도 그건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별 다른 말씀을요. 질문, 예, 우리 최재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가 저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제 한시하고 이제 한문에 대해서 예, 특별한 이제 아주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한시 하면은, 중국 전통시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중국 전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민족 그 고유 시는 이제 사실은 시조죠, 시조. 그렇죠. 시조가 이제 예, 지금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서 이제 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이라고는 그 한자를 보니까는 나도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우리도 그 한이라고 하는 이제 중원 한족,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한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자의 한을 우리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한강, 한라산, 뭐 또 북한산 뭐 할 때 거기에 쓰는 한들이 전부 다 저 한수 그 한자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네, 또 이제 보니까는 처음으로 또 이제 그런 것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 가지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좀 보는 시각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뭐 짱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짱깨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중국 예, 놈, 미국 놈, 일본 놈 예. 그러지. 이게 중국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고운 어를 쓰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짱깨라 그러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 짱깨라고 그러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한문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아들남에도 이제 그 박황희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분도 고려대인데 박 누구요? 박황희. 박황희? 예, 예. 예, 잘은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아, 예, 여하튼 이제 죄송합니다. 그분도 한문학을 또 하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중국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자자 돌림들. 네, 잘 공자, 돌립니다. 맹자, 노자, 예, 예, 장자, 한비자, 뭐, 예, 예. 학자, 전부 자자 돌림이나, 자자 차차 돌림 돌림. 예, 예, 네, 만들어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에서 유학을 들여와가지고, 네,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고.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자기들 그 민족 종교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요즘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선인들의 예, 가르침으로만 간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해왔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학을 들여와가지고 종교를 만들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패거리가 되고 아주 그게 굉장히
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게 훨씬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아니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 가르침으로만 간직을 하지 왜 예. 종교를 만들지 않았을까? 혹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은 아, 한 말씀 해주세요. 종교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종교들이 있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국인다운 종교는 도교입니다. 도교. 지금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있거든요. 하늘에 대한 관념. 그 한자문 보면 나오잖아요. 한일천 따지, 건물현, 누를황. 예. 뭐를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하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상제, 옥황상제니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잘 아시는 노자, 장자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도교가 됐던 거고 이게 당나라 때 유행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고유의 종교라기보다 워낙 땅덩이가 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자기네 토착 종교들이 뭐 있었겠죠. 그거는 종교적 영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기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도 중국인에 맞는 그 종교가 된 거고요. 그게 바로 선생님들 잘 아시는 선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또 선이 된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종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게 지금 유교가 종교인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철학을 하는 쪽에서도 지금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뭐 사후 세계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영혼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뭔가 주체하는 뭐 신이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유교라는 게 종교가 될 수 있냐? 철학적인 여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 결론이 지금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자들은 이게 되게 모순인데 이거 나중에 유학 이제 좀 비판을 더 먹으시면 돼요. 진짜 모순되는 게 있어. 유학자들은 물론 너 영혼이 있다고 믿어. 영혼 불 그 뭐 내세가 있다고 믿냐? 이거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 죽으면 그만이라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야, 그럼 너 없다 그러면서 야 그럼 니네 제사는 왜 지내? 이렇게 물어봐요. 영혼이 있으니까는 그 신을 저기 받들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근데 이들은 영혼 같은 건 혹은 사후 세계가 없다 그러면서 왜 뭐 제사는 지내? 그렇게 물으면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답이 돌아오냐면 에, 제가 듣기로는 에, 혼승백강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영혼인데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넋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 그걸 혼승백강이라 그래. 그래서 향을 피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향 피면 향이 하늘로 쏘르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향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백은 또 뭐 술 따르면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뭔가 모인다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맞지 않아요. 일단 유학자들 말부터 들이기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교냐 하는 거고 종교처럼 여기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뭐 하는 유학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자기 종교적으로 유교라고 적어요. 왜 그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종교처럼 생각하는 거 뭔가 믿고. 네. 그래도 뭐 네, 공자맹자가 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네, 그런데 유교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또 한 말 뭐 하겠는데요. 그 어쨌든 뭐 그 주제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여쭤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황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 그 한강 그 한자 막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네. 별거 아니고요. 지명에 지명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강인데 아니, 한양이니까 근데, 네. 그 한 김재웅 차님이 일병 아까 예. 말씀하신 거, 양보영 그, 자매님, 네, 양보영 자매님, 네. 아, 저기 이승용 형제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아, 계셨어요. 그랬어요? 네, 예, 본 예, 적이 예, 있어요. 예, 시간 많이 됐네 근데. 예.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이승용 네. 형제님 우선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자리 안 계신 것 같은. 계신가? 마이크 켜셔야지.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얄팍한 상수를 지낸 김재욱입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 왜냐면, 한 9년, 10년 전에 제하고 패친을 맺었어요. 누구요? 9년, 10년 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패친이 됐거든요. 제가 잘랐어요. 잘랐어요? 아니요. 지금 다행이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 어, 그 당시에 글 쓰는 게 힘들다. 예. 그 그 페북에 그 게시물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 댓글을 그때 처음 달았는데 응원하는 댓글을 좀 달았거든요. 제가 잘랐어요. 근데 아니요. 나 무서워 죽겠어. 이거 자른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혹시 패친인가 하고 아까 이름 들었을 때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네, 저도 근데 막 볼게요.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예. 오늘 정말 이렇게 패친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예. 너무 반갑고, 예,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예. 거두절미하고, 예, 예. 그리고 책 제목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인생의 의미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비중이 크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인생의 아, 의미가 어떤 부분이 좀 크다라는 그런 거 느끼는 거. 제 인생에서 네네네네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뵈면서 질문들을 받고 얘기도 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가장 어려운 질문.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저보다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 언뜻 봐도 몇 분 계시는데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게 저는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쳐 예, 받겠습니다, 오히려. 네. 네네네. 제가 택시를 운전하는데 지금 예. 예. 한국에서 예. 부산에서 네네. 네, 저기 손님이 예,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네. 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예. 아 가족 간의 사랑이다. 아, 아. 가족이 제일 음. 나한테 의미가 크다라는 답을 음. 했거든요. 그런 네네네.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예. 제 현재 나이를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네. 그런 게 제일 저한테는 거의 한 음. 70, 80% 비중이 아.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 물어본 그런 거였습니다. 차원이구나. 저도 사실 선생님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다들 이제 50대 그 연로하신 부모님 들과 이제 뭐 이제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는 어 제일 사실 좀 인생의 의미 의미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가장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 가족이 부모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는 두 분 다 계시거든요. 계신데 이제 어찌 됐건 음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식이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에 가는 것 그리고 연세를 드시고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 아, 그거를 제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뭐 지금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뭐 제 저 딸들하고 가족들하고 되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혼자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막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딱 그 생각부터 나요. 그냥 뭔 그냥 부모님들 이제 두 분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뭐 이게 일요일 오전에 굉장히 뭐 이게 좀 즐거운 분위기여야 되는데 갑자기 좀 다운돼가지고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는 향후 몇 년간 어쨌든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제 이별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향후 몇 년간은 어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되게 답답해요. 그런 생각 들 네,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 아닙니다. 아하, 시간이 많이 안 아닙니다. 남았. 아하, 네, 그 제가 좀 예, 예.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김지욱 저기 그 분이 점쟁이가 해를 끼친다고 그러고 또 하나 저거는 영혼이 유교에서 영혼 난 유교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유교 사상이잖아요. 근데 유교에서 영혼이 없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유교에서 왜 네네. 영혼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영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점쟁이 아니, 그걸 선생님, 제가 영혼이 있다 없다는, 네, 그 제가 저도, 잠깐 저도 볼게요. 불교 믿기 때문에 영혼이 네, 있다고 네. 좀 믿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점쟁이가 이제 한다는 건 유학자들, 점쟁이도 네네, 그 네네네, 영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갖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학자들, 쪽에서도 영이 발달될수록 위험을 갖다가 아니, 마주치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그 위험한 걸 선생님, 갖다 마주치는 그 어, 내지는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은 우선 제 점쟁이한테 말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 잠깐만요. 내가 먼저 스톱!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네. 아, 제가 점쟁이 하나가 왜 아니요. 저는, 해를 아니, 끼친다니까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좋은 하시고요. 점만 할게요. 좋은 점만. 아니요. 제가 점쟁이를 저는, 양고영, 좀, 양고영 자매님, 네, 네네네, 예, 그 작가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네, 네. 말씀해 그거는, 주시죠. 예. 하여튼 영혼의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 그 유학자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 차원에서 그냥 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네, 같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영혼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아, 같아요.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네, 점쟁이가 않다 이걸 이게 네네, 점쟁이가 그러니까, 사람을 네, 엔커리지 시키고 내가 옛날에는 네네네네, 8살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옛날까지 굉장히 점쟁이 말을 믿었는데 아, 점쟁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점쟁이 말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굉장한 저한테 엔커리지를 시켰어요. 제가 옛날에 때 제가 한 발 60등에서 55등 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안 돼서. 근데 점쟁이가 아, 나오고 옛날에는 그때 막 경기 이화가 있을 때잖아요. 이화에 우리 반 5명이 가는데 나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가서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를 굉장히 좋아. 아니, 그래서 아니 하느님을 점쟁이가 믿으셔야죠. 영에 그래갖고 점쟁이가 앵커리지 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근데 나쁘게 한 것도 있어요. 내 친구는 막 점쟁이가 이혼하라고 쓸데없이 이혼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점쟁이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굉장히 인커리지 시키고 너가 된다 아, 확신하면 되는 그런 경우. 말씀이셨구나.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작가님이 들을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자리도 감사합니다. 아니고 이게. 네, 네. 네. 그런 데 아니라서. 어, 네,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저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문영은 형제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네. 질문보다는 저는 지금 재미있게 읽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세대가 십몇 년 나는 것 같은데, 네, 과거 지금 이 책에서 읽을 때는 저하고 동시대 사람 같았어요. 아주 재미난 네, 추억. 한시가 물론 이제 그런 네. 우리나라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유명한 학자들의 쓴 그 한시를 가지고 옛날 추억을 더듬고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었는데 아주 굉장히 공감적이고 감사합니다. 힐링됩니다. 요 정도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유, 힐링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 친구를 기다릴 때 예. 옛날에는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예, 자시, 또 축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자시나 축시, 뭐 이제 오시로 딱 정해놨다고 만약 합시다. 그리고 나서 친구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 간격이 하여튼 2시간이잖아요. 2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옛날에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예, 지금 저하고 그 지금 현재 젊은 세대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네.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요? 예, 시간이 읽는데 시간이 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생각하시니까. 예, 예, 추억도 하고 그러면서 진도가 잘 예,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읽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남들이 이렇게 메모를 하면은 저 녀석 네. 왜그 메모를 해? 다 하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기록하면 할 되지. 정도로 예, 예. 예. 그게 언제까지 그 기억이 이렇게 좋으셨다가 아, 나중에 그 안 감사합니다.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유지하시는 건지. 그 아닙니다. 정도면은 천재급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선 그 문형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감사드리냐 하면 사실 작가와의 대화 이런 거를 이렇게 해 보면 보통 독자 여러분들 소통을 양방향 소통을 하지만 보통 막 제가 막 이제 뭔가를 막 말하면 감동받았어요. 막 이러는 보통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지금 다른 문 선생님부터 또 그렇고 다른 분들 얘기해 보면 제가 오히려 지금 제 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오히려 좀 뭔가 배우고 감동을 뭐 힐링을 받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성우 사설 아시죠? 성우 이익이 좀 편집한 거기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어, 어제 일은 옛날 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뭐 했던 거는 어저께 내가 밥을 먹고 뭐 누구 만나고 이거는 완전히 몇십 년 전 일 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 어렸을 때 일은 어제 일처럼 과거의 일은 어제처럼 이렇게 기억이 빡빡빡 잘 들어온다. 그건 그때부터 나이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억력이라는 게 어, 오히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드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보다 좀 더 잘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억력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게 외우는 머리가 그래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뭔가 공부를 따로 해서 따로 새로 시작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그때까지는 뭐가 이제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잘 금방 찍는 거고 안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제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이거는 큰일 나겠네라고 약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40대 중반. 제가 진짜 까먹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 네, 힐링 많이 받았어요. 방금 예, 제 책에 공감해 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네, 지금 마무리를 뭐 있다 해요? 없다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 책을 보면은 이제 과거의 얘기를 그냥 낱낱이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저렇게 기억을 하실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우리가 별거 없다 그럴 때는 이미 경험을 했을 때고 별거 있다 했을 때는 아직 경험을 안 했을 때 별거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음. 네, 근데 지금 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쓰셨잖아요. 근데 다 지나간 이야기를 경험한 거를 있다 그러고 쓰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제목하고 참 내용이 어울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아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도 항상 재밌게 잘 마무리 이렇게 들었고요. 훈훈하게 예, 이렇게 해주셔서 예, 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작가님한테 죄송하고 아,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제 시간에 좀 끝을 내고요. 예. 다시 또 뒤풀이 담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같이 좀 얘기 좀 아,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뒤풀이에서. 예, 예. 뭐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뭐 예. 이 아, 주어진 그러면 시간, 뒤풀이 네. 담화로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할까요? 한번 있어보자. 그래도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네네. 네, 네. 그러면 저기 2부 작가와 대화를 편하게. 네. 마치고 네, 네. 뒤풀이 담화로 계속해서